현금 10억, 이 돈으로 과연 서울 한복판이나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방으로 가야 할까요? 빌딩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10억으로 투자 가능한 최적의 건물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억으로 건물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아파트 쪽에 규제가 많이 쌓이면서 꼬마 빌딩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신 상태입니다. 10억을 가지고 건물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층 중에서 가장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시면 상상 속에서 건물을 많이 생각하고 오시는데 현실에서 실제로 10억 대로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을 보면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공동투자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꼬마 빌딩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상반기까지가 거의 피크였고요. 그 이후에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2023년이 최악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좀 분위기는 나아졌었는데요. 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축되었던 건매물들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2024년 추석 이후에 대출을 쬐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은 줄기 시작을 했고요. 2024년 12월에 사회적 이슈가 터졌고 2025년 1월에 연말 연시이기도 하고 긴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 실제로 거래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꼬마 빌딩 시장은 조금 더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개 사례를 들고는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보고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기대치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것들을 사실 수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물은 방학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이고 비교적 상태가 좋은 2014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게 작년 2014년에 거래가 되었는데 2014년에 거래될 당시에 지상 5층과 6층은 주택이었습니다. 매입하신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하셨고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셨습니다. 이 건물 대지 면적은 61.37평, 연면적은 181.35평으로 20억대 건물치고는 꽤 면적이 큰 편입니다. 이 건물의 단점은 지하철역에서 좀 멀다는 겁니다. 지하철역 방학역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인데, 이 지역 자체는 보시면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세요. 이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고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이고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이 주거지 사거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메디컬 빌딩이나 학원 빌딩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건물은 24년에 25.6억에 거래가 됐는데 예상 수익률은 3.5%, 예상 임대료는 약 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원 건물이라든지 메디컬 빌딩으로 바꾼다면, 임차인을 바꾼다면 수익률은 4%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볼 건물은 신당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25평, 연면적은 121평, 사용 승인일이 1973년입니다. 건물이 좀 오래됐다는 단점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주차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자체가 워낙 동대문 쪽에서 일하시는 의류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5층을 제외하고는 다 임차인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신당역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사이에 있는 역으로 동대문 역사공원역은 한 5분, 신당역은 도보 2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고 대로변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시성이 뛰어납니다. 이게 작년에 30.6억에 거래가 됐는데 30억대 건물치고 이렇게 위치가 좋은 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치는 아주 괜찮은 건물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3.2%, 예상 임대료는 약 800만 원입니다. 조금씩만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는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건물을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 건물도 위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주소로는 행당동 1-131번지입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 1층과 지하 1층은 상가고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 면적도 66평이고 연면적도 116평입니다. 이 지역 자체는 한양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양대 먹자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먹자상권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2차선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한양대학생이라든지 한양대학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와 근생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수익률도 아주 높습니다. 5.5%에서 6% 정도 되는 사이에서 거래가 됐는데 층당 36평으로 올라가 있고 2019년 3월에 35개 매입하셨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43억에 매매를 하시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대폭 할인해서 36.5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5.5%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30억대 건물치고는 굉장히 좋은 건물로 보입니다. 예, 다음은 강남에서 현금 1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31평, 연면적은 49평짜리 건물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역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렴한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도보상으로 지하철역에서는 역세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주변을 돌아보시면 다 주거용이시고 접근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자가 사용을 위해서 사셨다면 뭐 그래도 괜찮은 편이신데 이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를 주기에는 조금 뭔가 리스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래 이 건물은 2005년에 준공될 당시에는 빌라였는데 2026년에 26.2억에 매입하신 분이 사무실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꿨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사용을 하시거나 임대를 준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22.6억, 약 5억 정도 손실을 보고 매각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주택이었다는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빌라로 다시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현금 10억을 가지신 분들이 강남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거래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학동 522-1번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40평, 연면적은 132평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상층부는 숙박시설입니다. 요즘 에어비앤비 때문에 숙박시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당역이 지금 확장하고 있는 지역인데 신당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출구 요 뒤쪽으로 지금 발달해 있습니다. 이 상권들이 뒤쪽으로 황학동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굉장히 필지도 작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뭐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24년 2월에 20억에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2024년 8월에 32억에 매각하신 분의 약 6억 정도의 매매 차익을 남기셨는데 원가 대비 한 23%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1년에 23% 수익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은 45.98평, 연면적은 83평, 사용 승인일은 1989년입니다. 이 건물이 올해 31.5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흥역 있는데 위치하고 있고 이 신수동은 과거에는 여기가 조금 선로마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기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모델링 건물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22년에 매입할 당시의 풍경을 보시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단독주택 이렇게 보입니다. 2022년에 사셔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추정되는 원가는 25억 정도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22년에 17억 7천만 원에 매입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시고 임차인을 맞추시고 25년 1월에 31억 5천만 원에 매각한 사례입니다. 매매 차익은 6.5억 정도로 26% 정도 수익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10억을 가지시고 서울 시내에서 건물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미 완성된 건물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금 10억으로 건물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빌딩에서는 제일 작은 건물을 사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들은 아무래도 위기가 왔을 때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자기 자본을 늘려서 조금 더 큰 빌딩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두 개의 사례,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저는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임차인 교체를 하면 단기간에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이익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자본일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한 5-6개 정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떤 물건이 가장 성향에 맞으신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ERA 코리아 권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